의사 파업에 대해서 저는 지지합니다. 제가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들이 이렇게 이 파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부 병원이라든가 지금 이제 파업을 하는 그 의사들은 이른바 젊은 의사들입니다. 그 레지던트, 즉 펠로우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전공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병원에 오시는 이제 페이닥터 이런 분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일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도 대학에 있는 의대 교수님인데 물론 진료하십니다만 정말 이 전공의들이 다 나오질 않으니까 같이 이제 투입이 돼갖고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의사들이 파업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른바 4대 쟁점입니다. 즉 정말 이 4대 악의 의료 정책이다 이러면서 전공의들이 말하자면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대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일단 박능우라는 인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무능한 보사부 장관인데 진짜 무능의 극치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게 독약을 먹고 쥐약을 먹고 무슨 들어가지 않느냐. 박능우가 지금 이런 타이밍에, 즉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공공의대 설립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의사들을 지금 뒤집어 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갖고 물론 200명대로 줄었지만은 뭐 3단계 격상이니 이런 와중에서 박능우가 터뜨렸던 게 뭡니까?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을 4,000명으로 늘린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야 되는데, 국민들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이 4대 악, 의료 정책의 4대 악을 떡하니 발표한 거예요. 자, 정치는 타이밍이고 행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진짜 생선살을 바르듯이 생선을 확 뒤집어 엎으면은 가시가 목에 걸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박능우 이 머릿속에도 없는 게, 근데 이 박능우가 뭐 지금 지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거는 청와대 윗선에서 문재인이 주사파, 즉 이상한, 또 문재인에게 매우 친문재인적인 이른바 한의사협회에 사주를 받아갖고 이걸 터뜨린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저는요 한의사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양의 의사 선생님도 존경합니다. 제가 아주 친한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을 때 지금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누굽니까? 양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그 무더운 그 방역복을 입고 이러면서 정말 대단한 고생을 해가지고, 문재인이는 지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는 한국 의사들의 말하자면 직업윤리, 한국 의사들이 갖고 있는 헌신, 한국 의료의 수준인 겁니다. 거기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투입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한 명의 의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의대도 굉장히 많은 수련을 거치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한의대라는 건 일종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침을 맞아가지고 또 이 굉장히 도움을 받고 이러지만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에서는 한의사들이 할 역할을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4대 말하자면 의료 정책을 딱하니 이제 펼친 거예요. 뭘 펼쳤냐? 의대 정원을 4,000명으로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디를 가든지 의사를 말하자면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뭐 시골에 뭐가 없다, 의사들이 없다 뭐 하지만 이른바 공중보건이라고 해갖고 의사들이 다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진료를 받는데 평균 시간이 7분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의료의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흉부외과라든가 또는 외과, 어디 우리가 외과, 흉부외과, 심장내과 뭐 이런데 이른바 바이탈이라고 하고 우리의 아주 목숨을 그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국종 교수님처럼 응급의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사들이요 평생을 코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그거는 달콤한 코미디 같은 그 판타지 드라마예요. 평소에 의사들의 그 생활이라는 거는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취미 생활을 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굉장히 고단하고 고난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데 있어서 의대 정원을 무조건 4,000명을 하고 뭐 시골에서 있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수준만 떨어져서 우리가 정말 어느 날 이제 돌팔이 의사, 조민 같은 애한테 우리 몸을 맡겨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의료라는 거는요 엄청난 트레이닝과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과 그 다음에 수많은 이 배워야 하는 그 말하자면은 이 훌륭한 의사들의 조력 아래서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의사가 이 우리가 키우기까지는 이 사회도 또 의사의 말하자면은 좋은 선생님, 가장 중요한 선생님 환자들도 다 조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4,000명을 확대한다? 그러면 이게 노리는 게 뭡니까? 의사들 지금 너무 월급들 많이 받고 의사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내가 어느 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더니 학회 가는 의사들이 쫙 있더라. 의사들 너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더니 의사들이 한 달 월급이 50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용사가 한번 카트 해주는데 50불이에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똑같이 못 사는 나라.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또는 뭐 러시아, 소련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의사들이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의사들 많아요. 그리고 이 중국의 부자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의 그런 부자들이요 다 진료받을 때 어디로 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미국으로 못 가면 유럽으로 다 가요. 유럽이 가까우니까 프랑스라든가 북한의 의사들 여러분 똑같이 돈 받죠? 그러면 자 고용이가 유방암으로 중내 산하했을 때 어디 갔습니까? 프랑스를 갔죠. 또 김정은이가 이 심장으로 이렇게 문제가 막 있다 할 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프랑스 의료진이 갔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4,000명을 확대해가지고 다 의사들 이렇게 못 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의료의 수준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른바 중요한 정말 바이탈 과에 대해서는 미국처럼요 외과 항상 고생하는 과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하자면은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피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돈 많이 버는 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뭐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방사선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올로지스트들 그러니까 방사선과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그때 의료수가가 이 장당 의료수가를 올리기 때문에 장당 판독료를 받아서 정말 앉아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1등하는 사람들이 다 방사선과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날에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많고 피부과 의사, 안과 의사가 제일 많은 거. 지금 우리 의료 체계에서 분명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수가의 조정을 통해 갖고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문재인 이 공산 정권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대 정원을 다 늘려서 모든 의사를 똑같이 말하자면은 그냥 우리처럼 돈 못 벌게 한다. 이겁니다. 의사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의사들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른바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직업의 이 보수가 굉장히 달라요. 나가요, 언니들. 한번 나가요, 언니가 되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해요. 왜? 하룻밤에 그냥 정말 술 마시고 그냥 이상한 남자들 농담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룻밤에 100만 원도 더 버는 언니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뭐 미용실에서 계속 커트하고 막 하고 막 이래도 이 미용실에서 머리 잘 자르는 언니라고 하면은 정말 하루에 7대3으로 나누면은 아무리 서서 해도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응? 100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 그렇지만은 이 미용실에 있는 이 분은 헤어드레서라서 이 정상적인 직업군으로 분리가 되고, 이 나가요 언니들은 정상적인 직업군이 아니라 다소가 아니라 아주 불명예스러운 직업군인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불명예스러운 직업군들은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직업군의 그 경지에 이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훈련 과정이 많이 걸리는 직업군들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의사들, 뭐 파일럿들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면 금방 뭐 좀 말하자면은 한 몇 시간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트레이 할 수 있고, 이런 말하자면 스튜어디스들의 봉급하고 기장의 봉급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장은 정말 10년 넘게 10년도 더 넘게 트레이닝을 겪었고 했고, 스튜어디스들은 아시아나 같은 데는 4년제지만 대한항공 같은 데는 2년제 항공운항과를 나와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의 트레이닝을 받아요. 2년 반하고 10년 넘은, 거의 15년 넘는 거, 이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에서는 그 스튜어디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기장님하고 나하고 월급이 달라야 되고, 왜 기장님은 1등석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왜 그 3등석 이코노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사, 파일럿, 그 다음에 오랜 전쟁과 그 경험을 거진 원스타, 투스타, 이런 사람하고 상사하고 하사하고 같아야 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 정원, 이거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100% 맞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브라이트 퓨처님, 아유 감사합니다. 스포츠스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후원해 주셨는데요. 한국은 이미 YS 때 의대 무분별하게 늘려서 의사 포함입니다. 맞습니다. 의료비도 저렴하고 의사 접근성도 전 세계 최고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결국 지방의 군 병원급 몇 개 더 만든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국군 병원 만든다고 그리로 갈까요? 의료의 질을 낮추려고 하는데 사회주의 의료, 그게 현 정권이 계약하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녀들도요, 그 국군병원 같은데 다쳐가지고 입원하게 되면요, 특별 휴가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으로 옮겨가지고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이 국군병원 같은데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도 좋은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만 이 아산이라든가 삼성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두 번째, 공공의대 설립. 지금 벌써 전라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했다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전원 제도도 완전히 조민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의전원 한 군데 빼놓고는 다 지금 폐쇄 지경이에요. 근데 무슨 공공의대를 만든다는 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방표를 얻기 위한 매표 행위인 거예요. 행정수도 이거 안 되니까 공공의대 이걸로 이제 막 하는 거죠.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쟤네들 수도 이전 반드시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주머니에, 제가 그런 얘기 언제 했었나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공공의대라는 거는 선거에서 매표를 하기 위한 선거 호재로 내놓은 겁니다. 세 번째는 첩약의 급여화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분들을 위해서 치명적인 거지만, 첩약의 급여라는 건 우리 말하자면 의료 수가, 의료 보험을 내는 우리들에게 부담이 오는 겁니다. 자, 보약에 대해서도 일종의 보약이죠. 그리고 이 첩약에 대해서는 재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에는 사람들이 보약을 안 지어 먹죠. 이게 뭐 정관장 때문에 안 지어 먹는다가 아니라 어디서 온 재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 한의사 선생님의 양심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급여화를 한다.
그러면은 더구나 급여화를 하는데 책정된 게 13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약 좋아하고 나 몸보심 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다 가서 지으면 지금요 가뜩이나 의료 재정이 건보 재정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 보험료가 아마 2배 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100시간의 인터넷 강의라든가 보수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의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분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한의사 선생님이 의사?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목숨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대 이 쟁점,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건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민주당에서 또 이 좌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파업을 선언하고 의사 가운을 울면서 벗은 전공의들이 무슨 밥그릇 챙길 밥그릇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요, 의학분업대학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제가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는요, 실력 없는 의사한테 돌팔이 진료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갖고 폐허가 돼가지고 또 제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보약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13만원, 15만원에 말하자면 의료비를 마구마구 써서 제 의료보험비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요, 한의사 선생님이 100시간 교육을 받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 하얀 가운 입고 수술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무서워요. 왜?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의사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기적인 이유에서, 정말로 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엄격하고 이기적인 이유를 여러분 이웃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